안녕하세요. 이번 앱 인벤터 심화 강의 제4강에서는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을 통해서 휴대폰의 값을 저장하고 값을 불러오는 과정을 참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 저장소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여러 목록들 중에 이 스토레이지, 저장소 칸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건데요.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DB, 파일, TinyDB, TinyAppDB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중에서도 파일, TinyDB, TinyWebDB를 사용해 볼 건데요. 각각 번역하면 파일은 그 말 그대로 파일이 될 거고, TinyDB는 작은 DB인데,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로 휴대폰 안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베이스,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. TinyWebD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되는 환경에 한해서 휴대폰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앱 인벤터 사이트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이게 이 웹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하루가 지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저장해서 몇 시간 써야 되는 경우라면 TinyWebDB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또 TinyWebDB가 TinyDB랑 사용 방식이 사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실습으로는 파일과 TinyDB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하기 앞서 디자인부터 해야겠죠?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치를 할 건데요.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저장이라는 버튼을 만들 겁니다. 그리고 블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저장한 문자열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. 이 부분 디자인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매번 그랬듯이 새 프로젝트부터 만들어야겠죠?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앱_4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왼쪽에 있는 목록들 중에 스토레이지를 눌러서 파일을 가지고 올 거고요. 파일 넣으면 밑에 non-visual component 해서 파일이 제대로 들어간 거 써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PPT 화면에 있었던 것처럼 텍스트 박스 집어넣고 버튼 넣고 텍스트 박스 넣고 버튼 넣고 위에 있던 텍스트 박스가 제가 저장할 문자열이었고요.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가 저장한 걸 불러온 문자열이었습니다. 위에 있던 버튼은 그 위에 제가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텍스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버튼이었고요. 밑에 있는 버튼은 그렇게 저장한 문자열을 불러올 때 쓰는 불러오기 버튼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끝났고요.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지 않겠지만 이 화면이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이제 블럭을 가서 확인해 봐야겠죠? 이번에 결론부터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되는데요. 버튼 대충 보이는 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버튼 1을 눌렀을 때 파일에 세이브를 하고 버튼 2를 눌렀을 때 리드를 하고 만약에 파일 1에서 텍스트를 리드 시켰다면 그거를 텍스트박스 2에 넣겠다라는 형식인데요.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설명하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필요하겠죠? 또 버튼 2가 클릭됐을 때도 필요하겠죠? 그래서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파일 저장을 해야겠죠? 이 파일에 있는 블럭들 보면 curl file 1.save 파일 텍스트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. 이 블럭 버튼 1이 클릭됐을 때 할 1에 넣어주시고요. 우선 텍스트부터 보면
어떤 텍스트를 저장할까요? 저희가 텍스트 박스 1에 넣었던 텍스트를 저장하겠죠? 그럼 텍스트 박스 1.txt 불러서 텍스트에 넣어주고요. 이 파일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, 이때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의 경로까지 적어줘야 합니다. 저는 굳이 길게 갈 필요 없이 슬래시 하나 치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나오고요. 그곳에 바로 test.txt 라고 하여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를 txt 파일로 이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야겠죠. 파일에 있는 블럭들을 보시면 read for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블럭을 보면 이제 파일 네임이 적혀 있죠. 이 역시도 경로까지 포함한 파일 네임을 줬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경로와 마찬가지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파일 1.read form도 아까 전에 있었던 지난 강의들에 있었던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읽기만 하고 읽은 결과값을 주진 않는데요. 읽은 결과값은 when file 1.getText 파일 1이 텍스트를 읽어드렸을 때 라는 이 when이 들어간 블럭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. 지금 보면 텍스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getText를 하면 위에서 읽자마자 그 읽은 결과값을 이 텍스트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. 준에게 불러 일으킨 값을 텍스트 박스 2에 저장해야겠죠.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셋 시켜주기 위해서 set textbox 2.text2 라는 블럭을 만들어주고 그 뒤에 getText를 넣어줍니다. 그럼 여기까지가 PPT에 있었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고요. 한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할 문자열에 테스트라 적고 저장을 누른 뒤에 불러오기를 하면 성공적으로 불러졌고요. 또 위에 있는 문자를 바꾸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 불러온 문자도 역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저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휴대폰 파일을 찾다 보면 본인이 설정한 경로, 저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text.txt겠죠? 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마지막 기준,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겠죠? 따라서 text.txt 파일 안에 스트링이라는 문자를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걸 통해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휴대폰 안에 텍스트들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? 이제 다음으로는 TinyDB를 사용할 겁니다. TinyDB도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다시 디자이너에 가서 TinyDB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와야겠죠? TinyDB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스크린 1 위에 올려놓게 된다면 아래에 Non-Visual Components에 TinyDB 1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블럭스에 가서 TinyDB 1의 블럭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. getValue와 storeValue가 있습니다. storeValue는 값을 DB 안에 저장하겠다는 의미고요. getValue는 값을 꺼냈다라는 의미인데요. 보시면 태그라는 변수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이 뭔지 설명해드릴 텐데요. 이 두 블럭을 꺼내서 save 파일 대신에 storage value를 read from 대신에 get value를 넣어줍니다. 네, 지금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call file 1.read from은 읽기만 하는 것이 읽은 결과값을 주진 않았잖아요. 하지만 이 get value는 읽고 읽은 결과값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걸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박스 2에 셋하게 만들어주고 무엇으로 셋할지에 넣어주시면 이 밑에 있는 추가적인 블럭이 펴지 않게 됩니다. 필요 없는 블럭들은 모두 지워주고요.
이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PPT가 빠르게 지나가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PPT에 다시 보면 태그에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이 태그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 DB의 값을 저장할 때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키값이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. 이 태그가 그 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. 태그가 다를 경우에 태그를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면 각각의 태그에 다른 그 텍스트가 저장이 되게 되고, 같은 태그를 저장을 하면 그 태그에 저장된 값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value, if 태그나 there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적이 없었던 태그였다면 이 밑에 있는 문자열을 반환시켜 주겠다라는 뜻이고요. 저희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 value to store가 저희가 쌓을 값인데요. 저장할 값은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겠죠.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1.txt 가지고 와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방금 전 파일을 이용해서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블럭 코딩이고요. 이 결과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테스트 db 저장하고 불러오면 성공적으로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고요. 말했다시피 같은 태그 값을 저장을 했을 때 저장을 하면 그 값이 바뀌어져서 불러오면 그 전에 있었던 테스트 db는 사라지고 tiny db만 남아서 그 tiny db를 불러오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제 이 tiny db의 경우는 저희가 휴대폰 저장소 아닌 실질적으로 저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한 것처럼 무슨 .txt 폴더로 저희가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앱 인벤토리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태그를 이용해서 불러와야 합니다. 이제 이 태그 값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데요. 이제 태그를 A라고 했을 때 text1이라는 문자를 저장을 하고 태그를 B로 했을 때 text2라는 문자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태그를 A로 한 상태에서 불러오면 test1이, B로 한 상태에서 불러오면 test2가 불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만약 파일이었다면 이렇게 하려면은 그 파일에 뭐뭐.txt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그때마다 바꿔줬어야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장 경로를 바꾸지 않아도 태그라는 단순한 것을 이용해서 저장되는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.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짤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자이너에 가서 태그를 받을 텍스트 박스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. 이 텍스트 박스는 태그 값을 받는 텍스트 박스입니다. 다시 블럭에 가서 이 텍스트 박스 3에 있던 값이 태그죠.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3.txt를 태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만 바꿔주면 텍스트 박스 3에 있는 값이 바뀔 때마다 그 값에 따라서 저장하는 값과 불러오는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.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방금 전 PPT에서 본 거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이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앱 인벤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 기능인 다른 언어에서 우리나라 언어로 혹은 우리나라 언어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